해보죠. 예, 이번에 하나투자증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거래소 위주로 저는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주가가 왜 상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 상승의 이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시황이 아니라 중계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왜 쌍끌이 매수를 했는지, 정녕 기관들이 생각을 상방향으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심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남들이 예쁘다면 예쁜 거죠. 진짜 예쁜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인도 증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베노믹스라는 말은 아마 작년부터 100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인도에서는 그게 모디노믹스죠. 노믹스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난 한 해 무려 57% 상승했죠. 그럼 정말 일본의 경제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만큼 좋아졌던가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심리 지표만 개선이 되었을 뿐 단칸 지수 같은 실물 지표에서는 그다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설 때까지 두드린다는 그 아베의 의지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던 것이죠.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6월 광공업 생산 지수를 보면 잠정치가 96.7에 불과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3.3%나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소비세 효과로 인해서 역기저 효과가 원인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하락폭도 도호쿠 대지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성과를 보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대치를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아니면 길을 만들겠다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됐던 것이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7월 14일부터 대략 3만 4천 계약을 순매수했는데요. 그 기간 중에 미결제 약정이 무려 2만 8천 계약이나 됩니다. 매우 의지가 강한 신규 매수였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왜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이미 7월 중순부터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거의 1조 원 정도를 내다 팔았습니다. 지수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러던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로 돌변했는데 정말 기관들이 마음을 상방향으로 바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매수는 자의에 의한 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가 정말 오랜만에 차익 매수가 가능한 시장 베이시스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증명해보죠. 최근 쌍끌이 구간 동안에 증권 투자자들은 대략 1,350억 원 정도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만 약 2,47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수분을 제외하면 증권 투자자들은 순수하게 1,120억 원 매도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초이노믹스 이후 우리 증시를 매우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전되면서 이머징으로 향하는 자금 유입도 빨라졌죠. 하지만 기관들의 마음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을 가파르게 증가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선물을 매수하니까 거래세 부과 이후에 잘 작동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순매수로 잡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아직은 외국인들의 시장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